안녕하세요. 스포츠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골드컵 4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흐름과 경기 예상, 그리고 최종 코멘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매일 고정적인 시간에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국내외 전경기 유료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은 조건 없이 스알람 멤버방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정보 공유 소통방을 찾으셨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바로 입장하세요. 자,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7월 19일 6시에 시작하는 마르티니크 대 IT 경기입니다. 먼저 마르티니크 살펴보겠습니다. 2연패로 8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조 최하위 후보다운 경기력이었습니다. 이전 공식전 7경기에서 3무 4패로 상당히 부진합니다. 전력 싸움과 흐름 차에서 상대에 밀릴 공산이 높습니다. 수비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고압식 실점을 내줬습니다. 수비적 운영을 위해 수비진 구성에 많은 숫자를 두지만 효과는 미지근합니다. 센터백 조합의 1대1 매치업 경쟁력 약화와 중원 라인의 압박 저하가 두드러집니다. 또한 수비에서 중원으로 넘어가는 패스가 쉽게 끊기니 위험 지역서 상대에 많은 찬스를 헌납합니다. 멀티 실점 허용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일정입니다. 변수는 공격력입니다. 의외로 앞선 두 경기에서 전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상대 실수에 의한 득점과 페널티킥 골이었으나 확실한 찬스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 비해 수비 전력이 떨어지는 IT입니다. 마라조와 포르튼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으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1득점 정도는 기대해볼 만합니다. IT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티니크와 마찬가지로 조별리그 2연패로 이미 토너먼트 진출이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비해 우월한 전력 구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퇴장당한 블리세가 결장하지만 대체 자원이 존재하는 터나 큰 약점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회 첫 승리를 기대해볼 만합니다. 상대에 비해 수비 대처는 낮습니다. 2차전 캐나다전에선 4실점을 내줬지만 개막 라운드 미국전에선 1실점으로 선방했습니다. 대화 프랑스로 이어지는 센터백 조합이 후방서 중심축을 잡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안정감을 높여 위기를 최소화하는 데 능합니다. 여기에 투볼란치가 윗선에서 1차 저지선 역할을 10분 수행하며 상대 중원을 잠식합니다. 만화의 1실점에 그칠 것이 유력합니다. 득점 생산까지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상대 수비 대처는 최악입니다. 중앙과 측면에 관계없이 상대 공격을 저지하지 못합니다. 다소 라인을 끌어올려 수적 구세만 갖춰도 마르티니크 수비 라인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안토니가 분전하며 공격을 이끕니다. 멀티 득점 생산까진 무리가 아닙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경기입니다. 전력 우세와 맞대결, 전적 우위를 갖추고 있는 IT가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토너먼트 진출이 일찍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동기부여를 높이기 힘듭니다. 또한 마르티니크 공격력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에서 스코어 차를 넉넉히 벌리는데 어려움이 많을 전망입니다. IT 승 플러스 1.0 무승부, 오버 2.5점 기준과 그나마 확률 높은 선택지다. 두 번째 경기는 6시에 시작하는 미국 대 캐나다 경기입니다. 먼저 미국 살펴보겠습니다. 1차전 IT전 1대0 진땀승으로 위기가 이어지나 했지만 이전 라운드 마르티니크전 6대1 대승으로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여기에 개최국 자격으로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이점까지 챙겼습니다. 종국의 승리를 거둘 공산이 높습니다. 전력 구세가 분명합니다. 특히 공격진 무게감이 좋습니다. 자국 리그와 대표팀 무관하게 맹활약을 펼치는 다이크가 최전방서 상대 수비 라인을 파괴하고 있고 젊은 피오프 역시 활동량을 높이며 1선과 2선의 영향력을 불어넣는 중입니다. 2선 라인의 과감한 공격 가담마저 잡음 없이 잘 이루어집니다. 다득점 생산을 기대할 만합니다. 수비 역시 탄탄합니다. 로빈son 샌즈 진범안으로 이어지는 3백이 빡빡한 라인을 형성합니다. 상대가 공격 전환했을 때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공세를 커트하는가 하면 내려서야 할 땐 빠른 복귀로 터너 골키퍼 하중을 덜어냅니다. 부시오와 윌리엄슨 중앙 미드필드진의 수비 가담마저 잘 이루어집니다. 만화의 1실점을 내주는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캐나다 살펴보겠습니다. 조별리그 2연승으로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미국과 선두를 두고 다투는 형국입니다. 흐름 자체는 밀릴 것이 없지만 전력 싸움서 열세가 분명합니다. 대다수 포지션서 우세를 보이는 구석이 드뭅니다. 여기에 원정 분리까지 더해져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선 전부 4득점씩을 적중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만 만나면 잠잠합니다. 이전 16번의 맞대결서 승리는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6경기 중 멀티 득점 생산은 고작 2번이었습니다. 주로 1, 2선의 유기적인 패턴 플레이로 공격을 풀어가는데 미국 빡빡한 중원 라인을 쉽게 뚫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라린과 에스타키오 개인 기량을 앞세운 1득점 생산이 최대치로 간주됩니다. 수비 불안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력이 떨어지는 마르티니크와
IK의 전부 1실점씩을 허용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선수 개인 수비 기량은 좋지만 집중력 하락으로 인한 실수가 종종 터져 나오는 중입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비슷한 문제를 노출한다면 곧바로 대량 실점을 내줄 위기입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홈 이점과 전력 구세를 갖춘 미국이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맞대결마다 건실한 경기 구현에 성공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캐나다가 난전을 유도하지만 탄탄한 상대 수비를 파괴할 힘이 떨어집니다. 이변을 일으키기엔 난도가 높은 일정입니다. 미국 승 -1.0, 미국 승 오버 2.5점 기준을 예상하는 쪽이 옳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11시에 시작하는 멕시코 대 엘살바도르 경기입니다. 먼저 멕시코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과테말라 전서 3대0 완승을 따내고 조별리그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확실한 전력 구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 포지션에 걸쳐 열세를 보이는 구석이 없습니다. 승점 3점을 확보하며 조 1위로 8강 진출을 확정짓겠다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1차전 트리니다드 토바고 전서 무득점에 그치며 불안을 더했지만 빠르게 공격 개선에 성공했다는 점이 반갑습니다. 과테말라 마찬가지로 버티기 전술을 사용했지만 최전방 공격수 몰이를 축으로 하는 빠르고 효과적인 공격 패턴이 잘 먹혀들었습니다. 여기에 측면 조합인 코로나와 피네다가 부상으로 사실상 이번 대회를 끝낸 로자노 공백을 잘 메워줍니다. 멀티 득점 생산까진 무리가 없겠습니다. 수비 역시 탄탄합니다. 에헤라와 알바레즈가 윗선에서 1차 저지선 역할 10분 수행하며 상대 중원을 장식합니다. 여기에 이전 꾸준한 출전으로 경험치를 쌓고 있는 살시도와 아라우조 등이 후방 안정감을 높입니다. 클린시트 달성마저 허황된 목표로 보이지 않습니다. 엘살바도르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에 비해 전력 열세가 두드러집니다. 단순 몸값 비교만으로도 42분이 1수준의 스코어들을 유지하는 데 그칩니다. 하지만 앞선 조별리그 2경기에서 전부 2대0 승리를 따내며 깜짝 선두에 올랐습니다. 8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에서 부담을 덜고 경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원사이드 게임으로 경기를 온전히 내주진 않을 전망입니다. 수비적 균형에 강점이 있습니다. 5백과 4백을 혼용하며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합니다. 또한 수비 수조 구세를 앞세워 상대 공격수를 철저하게 마크합니다. 가비도와 피터스 등 신체 조건이 좋은 수비수들이 개인 마킹에 이어 제공권까지 꽉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대 공세에 따른 실점은 불가피하겠으나 1에서 2골 내로 실점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공격 저항이 가능할지입니다. 이전 7번의 맞대결서 전부 패했습니다. 멀티 득점 성과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무득점에 그친 경기도 3차례나 됩니다. 최전방과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헬리케즈이 분전하지만 이외 선수들의 활약이 아쉽습니다. 무득점에 그쳐도 이상한 그림이 아닙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전력 우세와 맞대결 전적 우위를 갖춘 멕시코가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빠른 공격 개선에 성공했고 후방 안정감까지 선결됐기에 주도적인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조별리그 실점에 성공한 엘살바도르 수비 저항이 매섭겠지만 이를 파괴할 힘은 충분합니다. 엘살바도르가 답답한 흐름에 갇히며 무너질 공산이 높습니다. 멕시코 승 -1.0 멕시코 승 언더 2.5점 기준을 예상하는 쪽이 옳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11시에 시작하는 과테말라 대 트리니다드 토바고 경기입니다. 먼저 과테말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멕시코 전서 0대3로 완패했습니다. 피라소 대표팀 코치진과 선수단 다수가 코로나19 검사서 확정 판정을 받아 불참에 상호 합의한 까닭에 급하게 출전을 확정지었습니다. 조직력을 끌어올리기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앞선 2연패로 이번 라운드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못합니다. 선전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이전 2경기 전부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와 측면 공격수를 가리지 않고 빈공에 허덕였습니다. 스트라이커가 상대 센터백을 전혀 뚫어내지 못했고 윙 포워드들은 부지런히 띄워주는 것 이상의 활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다 팀 밸런스가 잘 맞춰진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상대로 득점 성과를 기대하기엔 힘들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결국 작정하고 버티기에 나설 수밖에 없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상대 공격 파괴력에 저항할 힘은 갖고 있습니다. 기본 3백을 활용하지만 수비 시엔 윙백이 빠르게 후방 라인으로 내려와 5백에 가깝게 수비진을 형성합니다. 가르시아와 사마요아 등이 중심축을 잡고 에르난데스와 루이즈가 기민한 커버 플레이로 힘을 보탭니다. 대량 실점 위험은 줄였다 봐도 무방합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엘살바도르 전서 0대1로 패했습니다. 1차전 멕시코 전서 깜짝 무승부를 따내며 기대감을 높였으나 상승세 분위기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승점 한 점으로 이번 라운드서 대승을 따내고 멕시코가 대패한다면
산술적으로 토너먼트 진출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가용전력 100%를 다해 4화를 걸 것이 분명합니다. 우선 수비 대처는 충분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과테말라 빈공이 심각한 까닭에 몇 차례 위기를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공격수를 수비수 1명 이상이 마킹하며 위기를 최소화합니다. 다비드와 피터스 등 신체 조건이 좋은 수비수들이 개인 마킹에 이어 배구 공간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클린시트 달성마저 허황된 목표가 아닙니다. 다만 다득점 성과는 미지수입니다. 이전 두 경기에서도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적 운영에 힘을 받는 스타일입니다. 공격권을 끊고 볼을 배급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측면에서 라인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야 할 호드지마저 이전 경기에서 부상 아웃되며 이번 경기 출전을 속단하지 못합니다. 1득점 생산이 최대치로 간주되는 이유입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근소 전력 우세를 앞세워 적극적인 경기 운영에 나섭니다. 아직 8강 진출이 가능성이 열려있기에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소로 꼽힙니다. 과테말라가 난전을 꾀하겠으나 조직력 붕괴에 따른 공격 저항이 불가합니다. 실점 최소화 이상의 이변 생성은 어려운 과제로 꼽힙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승 플러스 1.0 무승부 언더 2.5점 기준 늘 예상하는 쪽이 옳겠습니다. 이렇게 4경기 알아봤는데요. 경기 분석은 배팅에 있어 최선의 전략이며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좋은 경기를 선별해 최종 조합을 맞추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오늘 주역 조합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